일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자기기와 제조업 등 각종 산업의 선두주자로 이로 인해 전 세계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널리 알렸던 세계적인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은 더 이상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모든 것을 따라잡히고 있다는 평가가 절대적인 가운데 이번에는 실제로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계적 지표가 공개되어 일본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은 일본의 기습적이고 공격적인 수출 규제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수출 규제가 있고 난 후 불과 2년 사이에 한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를 극복했는데요. 또한 최근 들어서는 국가 경쟁력 부문에서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통계 분석이 발표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분석에서는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매의 위기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 전체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버린 것이죠. 전국경제인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 1990년대 초 이후 한일 양국 간의 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는 인프라, 거시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했고 국가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1995년 한국이 26위, 일본이 4위를 기록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1년에는 한국이 23위, 일본이 34위로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수치상 한국은 30년 동안 고작 3단계 상승이라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1995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각종 산업에서 어떤 지표를 확인해봐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 국가들과 경쟁이 되지 않았고 세계의 여러 후진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당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국가였고 심지어 세계 최대의 선진국 중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순위 변동은 의미하는 바가 남다른 것입니다. S&P, 무디스, 피치 레이팅스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또한 1990년과 다르게 2021년에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일본보다 무려 2단계나 높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또한 1인당 경상 GDP는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으로 2018년 한국은 43,001달러, 일본의 42,725달러를 추월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일본을 앞질렀는데요.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는 식지수에 따르면 1990년 한국이 17위, 일본이 2위였지만 이 또한 2017년 한국이 3위, 일본이 5위로 자리매김하면서 역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의 제조업들은 현재도 그렇지만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 많은 기업들이 세계 최상의 자리를 유지해 왔었죠.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삼성, LG 같은 기업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국가는 모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특히 1990년대 반도체 산업에서부터 두 국가는 항상 맞붙어 왔을 정도로 라이벌을 구축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늘 2위만 하던 우리 한국이 1위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 반면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대외 부문 지표에서의 성과도 눈에 띄게 두드러졌는데요. 한국의 수출액은 1990년 기준 일본의 24% 수준밖에 아니었으며 수입액 역시 31%를 기록했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출액은 5,130억 달러로 일본의 80%, 수입액 또한 4,680억 달러로 일본의 74% 수준으로 크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수출 분야는 매해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보니 앞으로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계속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현재 한국은 일본을 이미 따라잡았거나 혹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근소한 격차까지 차이를 좁혀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탈아시아라고 하며 일본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과 비슷하다며 입버릇처럼 말해오던 일본인들로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은 이런 소식을 절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인데요. 일본에서 소재를 수입할 수 없게 되더라도 수출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 일본이 달러 공급을 중단한다면 한국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겠지.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따라잡히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처럼 많은 기관들의 통계적 지표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많은 현지,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의 발전이 놀랍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작은 나라지만 수출이 일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이 마치 잘 사는 것 마냥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를 것이다. 내무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성장은 금방 붕괴될 것이다. 한국은 착각 중이다. 한국이 잘한 점이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이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추월한 것이다. 일본인들이 뭉치면 미국도 일본인들의 격수가 되지 못한다. 한국인의 국민 수준은 경제성장과는 달리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한국인들이 일본 수준의 국민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이 추월했다면 노벨상이나 수상하길 바란다. 한국의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높다. 언제까지 일본이 선진국 반열에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차피 한국은 인구 부족 문제로 자연히 소멸될 국가이다. 우리는 한국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한국의 최후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자국의 자력을 높이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의 상대적 우위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한국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했군요. 이로써 일본의 원조는 일절 불필요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국교 단절도 좋지요. 한국은 일본과 경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해 북쪽에 병합되는 것은 시간 문제. 이를 한국의 자화자찬 기사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말 일본의 정체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전 세대의 손탑 정치 따위하고 비교하고 있으면 점점 세계에서 뒤처지게 될 거야. 표면상 수치를 따라잡은 것은 사실이고 일본도 따라잡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한 제조업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나 우주항공, 산업이나 금융 관련 기재 조업에도 힘을 쏟지 않으면 일본은 결국 몰락한다. 계속해서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는 소식만 들리네요. 더 이상 TV도 켜고 싶지 않아집니다. 망언을 하다면 차라리 일본인이라는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이 뭔가 좋은 결과를 낸다고 비판하고 헐뜯고 싶어서 안달인가 봐. 이것이 지금의 국제 세계의 일본이구나. 요즘 세계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네. 경제, 문화, 군사력, 코로나 대책 등 훌륭하네. 일본은 이미 졌어. 대한민국은 코로나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세계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해가면서 최근에는 선진국으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매년 갈라파고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번이라도 한국에 가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물 안개골이라는 것을 깨달을 텐데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우튜브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